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쌍수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이번 강을 여러분들에게 또 열강을 이제 하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지금 했더니 쌍꺼풀이 생겼네.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 그 좀 자꾸 출연시켜 달라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캐릭터죠. 대표 캐릭터인 이 기웅이 오빠가 여러분들 1강 수능 특강 대망의 2016 수능 특강 스피드 특강에서 이제 딱 1강 올라왔을 때 저에게 이제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던 친구들입니다. 오세영, 박경영, 박정현 힘내고 화이팅하고, 이지민, 윤지상, 지상아 힘내자. 황로아, 강정민, 그다음에 이희승 녀석들 모두 화이팅! 수능 만점 대박이다. 좋습니다. 저에게 응원해 줬으니까 저도 응원해 줘야죠.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번 강은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에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자, 29페이지에 그림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29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분류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이 세포막이라는 건요. 세포막이라는 건 인지질 이중층의 단백질이 있죠. 인지질 이중층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은요. 이동 방식은 크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ATP 같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이동 방식이 있고, ATP와 같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이동 방식이 있죠. 에너지가 필요 없는 이동 방식에는 뭐가 있느냐? 에너지가 필요 없어. 에너지. 그건 뭐냐? 바로 확산 있죠. 확산과 삼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수동, 수송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뭐 우리들 교재 다 한 번씩 다 봤겠죠.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빨리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봐라. 그럼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34페이지 살짝 보시면 이제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수동, 수송, 능동수송 이런 개념도 나옵니다. 다시요.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ATP 소모하지 않는 수송, 이동에는 확산하고 그다음에 삼투가 있고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수송에는 능동 수송과 그다음에 내포 외포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포를 세포 내 섭취, 외포를 세포 외 배출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이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나눠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러기 전에 자, 우리들의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인지질 이중층에 그냥 통과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이게 확산이죠. 대표적인 건 O2나 CO2. 물에 잘 안 녹는 녀석들을 이렇게 인지질층에서 이렇게 확산된다. 이걸 단순 확산이라고 그래요. 그냥 확산을 단순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촉진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단백질, 이동을 시켜주는 단백질, 세포 안팎에서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수송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수송 단백질. 자, 수송 단백질에는 크게 통로 단백질하고 운반체 단백질이 있어요. 통로 단백질은 말 그대로 그냥 통로야. 그냥 통과되게끔 채널, 그러니까 터널 같이 돼 있어가지고 우와 신난다 하면서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마구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운반체 단백질은 뭐냐면 딱 받아들인 다음에 모양이 변해. 그래가지고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이 모양이 좀 변해. 그래서 운반해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변해서 또 받아서 변해서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해.
이걸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구분해서 써주세요.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또 이제 강의하면서 문제 풀면서 구분해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물질을 이동시키는 단백질. 자, 막에 붙어 있어가지고 물질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을 수송 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수송 단백질은 통로 단백질 있고 모양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모양 변하죠. 운반체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들을 운반시키는데 대체로 수용성, 이온이라든가 분자들 그것들을 이동시키죠. 이때 고농도에서 저농도, 고농도에서 저농도, 많은 데서 적은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하는 걸 확산이라고 그러고 이와 같이 수송 단백질이 필요할 때 그것을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연장해가지고 자, 단백질이 또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껴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껴있는데 자, 여기가 저농도야. 여기가 고농도야. 그럼 여기서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하겠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근데 안 돼! 하면서 역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억지로 농도 기울기가 이런데 고에서 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역행해서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농도 9배에 역행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켜 줄 수 있을 때 이때 이것을 능동수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당연히 에너지가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는 ATP죠. ATP가 지닌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이때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능동수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다시 판서로 가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에는 뭐가 있느냐? 확산과 삽투가 있다. 자, 확산이라는 것은 뭐냐? 확산이라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 입자들이 이동하는 거죠. 용질들, 입자들이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때 확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산은 두 가지가 있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 확산은 운반체 단백질, 통로 단백질 이런 게 필요 없어. 수송 단백질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촉진 확산은 수송 단백질이 필요 있습니다. 알겠죠? 수송 단백질을 사용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시킬 때 촉진 확산. 주로 수용성, 물에 녹는 그런 분자들이라든가 이온들을 이동시키고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인지질, 그러니까 지용성, 주로 지용성 분자들, 지용성 물질들을 이동시킬 때 단순 확산을 이용합니다. 기름기, 아시겠죠? 물기, 수용성.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삼투는 뭐냐? 삼투 현상은 이건 물의 확산이에요. 물의 확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거야. 어차피 생물의 용매는 물입니다. 물. 됐습니까? 물. 그래서 이때는 삼투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동물세포의 삼투 현상하고 식물세포의 삼투 현상이 있어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삼투 현상이 있다. 자,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동물세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동물세포의 가장 대표적인 거? 적혈구. 적혈구를 저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옵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확산이 일어나. 그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이제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심하면 물이 많이 들어 심하면 세포막에 인지질이 찢어져가지고 뻥 하면서 터질 수가 있지. 뻥 하면서 터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용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혈 현상 됐죠? 동물 세포는 저농도에서 무슨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용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등장액은요? 부피 변화 없겠죠? 자, 등장액은 적혈구에 이제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 분자들은 이동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물 분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자, 머릿속에서 이 기체, 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 자, 마음의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N2O2.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물? 여러분들 물 세수할 때든 뭐 목욕할 때든 물을 보세요. 물 분자들 정신이 없어. 샤워하고 목욕할 때 정신이 없어. 머리 아파. 알겠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나아. 안 보는 게 나아.
자, 다시요. 등장액에 있을 때요. 들어오는 물 분자하고 나가는 물 분자의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죠?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그러고요. 고장액, 즉 이 세포보다 동물세포, 적혈구와 같은 동물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고장액이 되게 되면 고장액에 넣었다. 고장액. 그러면 세포는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나가겠죠. 나가자! 해가지고 물이 나가죠.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도 있겠지만 나가는 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쪼글쪼글해지죠. 세포가 쪼글쪼글해져요. 알겠습니까?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세포의 농도는 증가하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의 삼투 현상을 제가 소개했고요. 동물세포의 삼투 현상. 이거 세포막이 저농도일 때 찢어져가지고 용혈현상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장액일 때 용혈현상 나타날 수 있다. 등장액에서는 부피 변화 없다. 단 물 분자는 이동하고 있다. 같은 양이 이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고농도 고장액이 되면은 쭈글쭈글해진다. 이번에 식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저장액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저장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터지진 않아. 동물세포처럼 터지지 않아. 빵빵해져요. 빵빵해져요. 왜? 바깥쪽에 세포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이 찢어지질 않아. 식물세포는요. 세포벽 덕분에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빵빵해지는 상태. 이걸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상태? 팽윤 상태라고 그래요. 팽윤. 물론 최대로 부풀었다 그러면 이제 최대 팽윤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액이면 뭐 부피 변화가 없겠죠. 자, 부피 변화가 없겠죠. 식물세포의 부피가 그대로 원래 부피 1.0. 그죠? 원래 부피 그대로야. 단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고장액에 넣었어. 이제 식물세포를 고장에 넣었어. 어떻게 될까? 그럼 뭐 이것도 막 이렇게 찌그러질까요? 이렇게 막 세포벽이 찌그러져? 별사탕 돼? 천만에 세포벽 그나마 좀 단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 목재들 이 단단한 게 이 세포벽 거의 대부분 이 세포벽 덕분 아니에요. 뭐 지지 조직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그 지지하는 그 여러 가지 기계 조직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 저 식물의 세포벽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연상을 해주셔. 알겠어? 그러니까 거의 쭈그러들진 않아요. 많이 쭈그러들진 않는데 세포벽 많이 쭈그러들진 않는데 물이 빠져나오니까 그 안에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니까 세포막이 이 세포벽으로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세포막, 세포막, 요건 세포벽. 그러니까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돼요. 세포벽은 후영질. 세포벽은 뭐라고? 후영질. 세포막은 뭐야? 원형질. 세포막은 원형질. 세포벽은 후영질. 따라서 이렇게 후영질로부터 원형질이 분리된다.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세포막과 세포벽의 분리가 일어난다. 이것을 원형질 분리. 오케이. 원형질 분리. 오케이. 자, 이렇게 물이 나가죠? 나가는 물이 더 많아. 고장액이 넣으면은 고장액 넣었을 때는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다.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된다. 이것을 뭐라고? 원형질 분리. 잠깐만. 어때? 요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식물에 뭐가 있다? 세포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됐죠? 세포벽. 좋습니다. 삼투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요. 능동수송. 자, 능동수송이라는 게 뭐냐?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을 이동시키는 거야. 입자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세포막이 있고 여기에 수송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 같은 게 있고요. 자, 여기에 적어. 여기는 많아. 그럼 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려고 하겠지만 이 단백질은, 이 수송 단백질, 이 운반체 단백질은 이 저농도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일로 와! 그러면서 힘들게 일로 와. 아이고 힘들어. 에이! 아이고 힘들어. 힘드네? 그럼 뭐 써야 돼? 그렇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 대표적인 건 당연히 ATP죠. ATP 같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ATP라는 거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제 물질을 이동시켜가지고 봤더니 이게 이제 물질 A라고 해보자. A의 농도가 바깥쪽, 이게 바깥쪽이라고 그러고요. 안쪽이라고 해볼게. 바깥쪽은 농도가 이만큼이고 안쪽은 이렇게 되네요. 가만히 있어봐라. 안팎에 농도차가 생기네.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팎에 농도차가 생기네. 오케이? 예. 이와 같을 때 아하! 이 물질은 능동수송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능동수송. 자, 안쪽에 많고 바깥쪽에 적다. 그럼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능동수송 방향은 들어와. 오케이,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B라는 물질, 이건 A고요. B라는 물질이 바깥쪽이 많고 안쪽이 적다. 바깥쪽에 농도가 많고 안쪽이 적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나가! Get out of here! 나가란 얘기지. 나가. 억지로 내보낸 거야. 에너지를 써서. 자, 이와 같이 안팎에 농도차가 생길 때 그것은 무슨 수송? 능동수송이라고 하고요. 이때 얘네들은 호흡 저해제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저해제 영향을 받아요? 호흡 저해제, 세포 호흡 억제제 또는 저해제, 억제제 또는 저해제, 호흡 억제제.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호흡 억제제. 호흡이 ATP 만드는 겁니다. ATP. 그걸 억제한다는 얘기는 ATP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자, ATP가 제거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어떻게 돼? 안팎의 농도가 A든 B든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A든 B든 안팎에 같아지게 되겠죠. A든 B든. 왜요? 능동성이 안 일어나게 되니까 이 A라는 물질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B라는 물질도 역시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확산되겠죠. 그죠?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 이게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그냥 틈바구니 사이로 막에 있는 틈바구니 사이로 확산돼서 이렇게 해서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에너지가 공급될 때, 공급 안 될 때 이렇게. 그래서 이 능동수송은요 5가지의 예를 꼭 암기해야 됩니다. 5가지의 예를 암기하자. 5가지의 예. 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 5가지 예. 일단 나트륨 칼륨 펌프. 아시겠습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잠깐 내포 너 좀 기다릴래? 잠깐 좀 얘기 좀 할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 우리들의 교재 34페이지를 보시면은 빨리 펴보세요. 34페이지. 이 세포막의 능동수송이라고 탐구 자료 살펴보기가 나와요. 그죠? 탐구 자료 살펴보기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걸로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 보시고요. 사이언스 디저트를 한번 봐보세요. 사이언스 디저트. 그러면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들의 교재 34페이지에 수동, 에너지 소모가 없이 일어나는 거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단순확산, 촉진확산. 촉진확산은 단백질, 수송 단백질 사용하죠. 그래서 모양의 변화가 없이 그냥 통로 역할만 할 때 통로 단백질이고 모양이 변할 때 운반체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능동수송. 능동수송은 보통 이렇게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능동수송은 ATP를 사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적극적으로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준다. 이게 능동수송이에요. 액티브 트랜스포트, 패시브 트랜스포트. 됐습니까? 그럼 이거의 예를 지금 여러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는 33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의 교재 33페이지. 자, 왔다 갔다 한다 왔으니까 좀 피곤하더라도 잘 봐. 자, 이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그 아주 유명한 능동수송입니다. 능동수송. 너무너무 유명해. 자, 보세요. 세포 안과 세포 밖입니다. 아시겠어요? 세포 안과 세포 밖.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 요거 물에 많으면 짜. 그래서 소금물이 짠 거야. 얘네들이 여기에 붙어요. 3군데. 자, 요런 모양이 됐을 때, 가자! 그러면서 딱 합체 도킹 해서 이렇게 붙어요.
됐죠? 3개의 나트륨 이온이 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세포 안에 있던 게 딱 붙고 나서 ATP가 쓰여요. ATP가 쓰이게 될 때 또 얘 모양이 바뀌어. 모양이 이렇게 돼. 에? 나가! 그러면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있던 걸. 여기가 안쪽이었죠? 세포 안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3개를 내보내고 3개의 나트륨 이온을 내보내고 그럴 때 또 여기가 비어. 칼륨 이온 붙는 데가. 입체적 구조가 칼륨 이온이 딱 붙을 수 있는 장소가 2개가 비어. 그랬더니 어머 여기다! 그러면서 얘가 가서 붙어요. 어서 와 웰컴. 와서 딱 붙어. 그래서 이렇게 눈 그리고 코 그려주면 입이 되고 하는데 화면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 자 이게 문제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산이 또 떨어지면서 모양이 또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3개를 내보내고 칼륨 이온 받아들인 다음에 합체독기 한 다음에 인산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칼륨 이온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칼륨 이온은 2개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2개의 칼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나트륨 이온이 합체독기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3개 붙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나트륨 이온 붙는 장소고 2개 붙는 장소는 칼륨 이온이 붙는 곳. 그럼 나트륨 이온은 안에 있는 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다음에 칼륨 이온은 바깥쪽에 있는 걸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공수송이라고 해서 2개를 이렇게 세포막에 있을 때 자 하나는 나트륨 이온은 내보내주고 그러면서 칼륨 이온은 들어오게 한다. 이거 많이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걸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개 나가고 2개 들어올 때 이렇게 안팎의 농도 차이가 생겨요.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많고요. 안쪽보다. 그다음 안쪽은 칼륨 이온이 많다. 바깥쪽보다. 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능동 수송이 되겠습니다. 능동 수송. 아시겠습니까? 액티브 트랜스포트. 이온이 펌프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대학 가서 하시고요. 능동 수송의 가장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예가 있느냐? 소장의 융털에서 영양소 흡수해야 돼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만약에 영양소가 흡수가 다 안 되면 똥에 영양소가 있게 돼. 똥이 맛있게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 융털에서 영양소 흡수할 때 능동수송. 그다음 오줌. 역시 오줌으로 영양소가 나가면 안 돼. 오줌이 맛있게 돼. 그럼 또 안 돼요. 마시게 되잖아. 그래서 오줌을 재흡수하죠. 세뇨관을 지나갈 때 콩팥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걸 재흡수합니다. 100% 재흡수해요. 이때 능동수송. 그 다음에 뿌리털 있죠. 식물의 뿌리털에서 물은 아니에요. 물의 이동은 삼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각 1이든 생명각 2든 물의 이동은 그냥 삼투다. 물의 확산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뿌리털에서 무기염류, 이온 흡수할 때 역시 능동수송. 그 다음에 해조류 있죠. 해조류. 미역, 다시마. 이게 바닷물보다 아이오딘, 요오드 있잖아요. 요오드. 즉 아이오딘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오딘 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능동수송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있는 아이오딘 하나만 잡아봐라. 잡아들여! 자, 다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트륨, 칼륨 펌프. 두 번째 소장 융털에서의 영양소 흡수. 세 번째 콩팥의 세뇨관에서의 영양소 재흡수. 알겠죠? 그 다음에 뿌리털에서의 무기염류 흡수. 그 다음에 해조류의 아이오딘 이온 있죠? 흡수. 됐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TP라는 걸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시켜야 돼요. 세포막을 통해서. 근데 요와 같은 경우는요. 세포막에 막이 변합니다. 막의 변형이 일어나고. 막의 변형이 일어나고 표면적도 변화가요. 표면적의 변화가 일어나고. 표면적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죠? 네. 오케이? 그리고 내포회포는 바로 그렇죠. 굉장히 큰 분자들. 고분자들 위주로. 왜 고분자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 생각을 해볼게요. 막이에요. 안쪽이야.
이게 세포의 안쪽, 이 바깥쪽이야. 근데 이만한 단백질이야. 근데 운반체 단백질이 요만해. 인지질 이중에 운반체 단백질이 요만해. 그러니까 통로 단백질도 요만해. 얘가 이 단백질이 엄청나게 큰 고분자 단백질인데 나 나갈래. 그때 일로 나가려고 했더니 너무 좁아. 에이 일로 나갈래. 일로 나가려고 했더니 너무 좁아가지고 에이 좀 야 에이 찢어져. 와 찢어져. 세포가 찢어져. 너무 세포막이 찢어져. 이와 같이 고분자 단백질도 이동시킬 때는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골지체로부터 된 그 분비소포 있죠? 분비소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합체도 나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던 고분자 단백질이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아주 내추럴하게 밖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거 골지체로부터 유래된 분비소포, 분비소포인데 인지질 이중층의 막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죠? 막으로 쌓여 있고 그것이 인지질 이중층의 막과 인지질 이중층의 막이 융합을 합니다. 막과 막의 융합 안쪽에서 됐죠? 네. 그래가지고 자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한번 막을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막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만큼에 끼어 들어가죠. 없던 막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세포막의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그리고 막의 변형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분자 물질 같은 거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보내주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효소 단백질 내보내주죠. 침샘 세포라면은 아밀레이스, 이자의 베타 세포라면 인슐린 단백질 같은 거 이렇게 내보내주잖아요. 단백질 고분자니까, 그죠? 그래서 분비를 주로 하는 소화 효소라든가 아니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들에서 이와 같은 과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 세포라는 거 있어요. 항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보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포 외 배출. 세포 외 배출. 됐습니까? 포장해서 바깥쪽으로 내보내지기 때문에 또는 외포. 외부로 포장해서 내보낸다 그래서 외포. 잉글리시로는 엔도. 노노노노노. 엔도는 안쪽이야. 엑소. 예, 좋습니다. 엑소는 으르렁. 엑소시토시스. 자, 잉글리시는 엑소시토시스인데 몰라도 돼요. 외포나 또는 세포 외 배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요. 내보내는 거. 이거 야 너 다른 데로 갈래? 아니,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 다른 데로 안 된다니까. 일로 가. 일로. 자자 일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내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ATP가 소모됩니다.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 결구역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TP 소모됩니다. 반면에 자 바깥쪽에 있는 이게 만약에 세균들이라고 치면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세포막을 변형시켜서 또 포장해서 들어온다. 어때요? 역으로 필름을 영어로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 쫙 잡아가지고 들어오게 하잖아. 그죠? 예. 이게 안쪽으로 포장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 내포라고 그래. 내포 또는 세포 내 섭취. 잉글리시로는 엔도시토시스. 엔도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는 엔도스코피 알아요? 스코피, 텔레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스코프는 보다, 멀리 보는 거, 텔레스코피, 망원경에 스코피, 마이크로스코피, 현미경에 스코프인데 엔도스코피가 뭘까?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엔도 안쪽이에요. 뇌야 뇌 안쪽 보는 거 스코피. 내 몸을 봐? 투시경? 아니지. 내시경. 이게 입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내시경을 엔도스코피라고 그러죠. 엔도시토시스, 엑소시토시스. 자, 이것도 네 에너지 ATP가 소비됩니다. 이때 내포는요 마치 세포가 이 커다란 세포가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같다 해서 음식
음세포작용, 식세포작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음은 음료야, 드링크, 액체 성분이고 식은 고형 성분. 됐습니까? 그래서 음세포, 식세포 전부 다 내포작용이고요. ATP가 소비됩니다. 이때 포장해서 들어온 요런 걸 식포다. 이렇게 음식을 포장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포외포까지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좀 해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들의 교재 이제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9페이지에 여기 29페이지에 요거 잠깐 기다리고 요거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사라지는군요. 자, 말 안 들을래? 여기 보세요. 확산이 있는데요. 자, 요렇게 29페이지는 확산을 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요거 X축은 뭐냐면요. 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도차, 물질의 농도차인데요. 농도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 단순 확산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증가를 합니다. 됐습니까? 바뜨그나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요.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해지죠. 촉진 확산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운반체 단백질, 통로 단백질, 하여튼 수송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럼 그 단백질들이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한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포화되면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X축 용질의 양, 이렇게 세포막을 기준해서 용질이 여기가 한쪽이 많아진다. 그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하겠죠. 단순 확산 속도가, 그죠? 또는 뭐 양쪽의 농도 차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탐구 자료 살펴보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해지는 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건, 요거 수송 단백질, 즉 운반체 단백질 같은 거, 통로 단백질 같은 거 필요한 촉진 확산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여러분들 챙겨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삼투 현상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삼투 현상에 대한 얘기. 자, 삼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삼투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요것이 자, 반투과성막이 있습니다. 여긴 지금 세포막인데요.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이 지금 반투과성막이거든요. 반투과성막. 그래서 반투과성막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증류수라고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자, 여기 불투과성막이 있어요. 불투과성막. 아무것도 통과 안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설탕 넣습니다. 여기다 설탕, 이쪽에다가만. 자, A에다 설탕 넣어주고 B에다가는 안 넣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설탕 분자가 이동 못하죠. 물도 이동 못해. 설탕도 이동 못해.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요거 딱 뺐어요. 요 불투과성막을 딱 뺐어요. 그럼 뭐 이건 이제 전투과성막이다. 예를 들어 전투과성막을 넣어놨어. 전투과성막은 있으나 마나죠. 다 통과시켜주니까. 자, 전투과성막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설탕 분자들이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농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농도 평형을 이룹니다. 자, 확산은 농도 평형을 이루어요. 언제까지 일어난다?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요. 이만큼 기준으로 전투화성이에요. 자, 여기다가 설탕, 여기다가만 설탕 넣었어. 여기다만 설탕 넣었어. 자, 설탕이 분자들이 우와 시다다 하고 이제 막 확산되겠죠. 확산 이쪽으로. 어디로? 전투화성이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 설탕. 자, 그럼 A하고 B는요. A하고 B는 설탕 농도가 같습니다. 아시겠죠? 설탕의 농도는 A하고 B가 같아요. A와 B가 같습니다. 그러나 설탕의 양은 A가 많아요. 요거 조심해줘. 다시요. A에만 설탕을 넣었지만 전투과성 막이니까 확산을 통해서 B까지 다 이동을 해서 농도가 균일해진 겁니다. 그럼 농도라는 건 뭡니까? 농도라는 건 뭐죠? 농도라는 건 일정한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죠. 그죠? 일정한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다. 예? 그리고 무슨 뭐 곱하기 100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용액을 10리터라고 할게요. 10리터. 그럼 10리터에 지금 10개가 들어있어요. 10개.
근데 여기는 5리터야. 5리터. 5리터니까 몇 개가 들어있어야지 농도가 같겠죠? 5개가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지 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세요? A와 B의 농도는 같습니다만은 설탕 분자의 양은, 용질의 양은 이쪽이 더 많죠. 10개고 여긴 5개니까. 이해가셨어요?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반투과성 막으로 여기를 막아놨어요. 반투과성 막은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어서 어떤 건 이동시키고 어떤 건 이동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일반적인 반투과성 막은 뭐냐면 물은 이동시키고 용질은 이동 못 시킨다 이거예요. 자,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수능에서는 단당류는 이동시키고 이당류는 이동시키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건 이동 못 시키고 작은 건 이동시킨다. 뭐 이런 조건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을 땐 일반적으로 이 반투과성 막은 물은 이동시키고 물에 녹아있는 용질은 이동 못 시킨다. 이렇게 알고 접근을 해주세요. 자, 그럼 A하고 B 둘 다 증류수였는데 반투과성 막으로 막고 나서 이쪽에만 이쪽에만 설탕을 넣었어. 우와, 신나다! 설탕이 이쪽에만 넣었는데 통과를 못해, 여기. 설탕 분자가 커서 이쪽은 가지 못해. 응? 오케이? 예, 물론 이제 뭐 소금을 넣었다 해도 소금 이온에 뭐 이렇게 물 분자가 붙어서 이동 못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편안하게 쉽게. 자, 이 반투과성 막을 설탕이 통과를 못해. 그럼 여기는 설탕 분자가 여기는 많아서 고농도고 여긴 상대적으로 없죠. 상대적으로 없어요. 예, 그럼 상대적인 저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 분자는 여기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 반투과성 막 이동하자! 그러면서 물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으니까 이동을 하면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A쪽은 수면이 올라가죠. B쪽은 수면이 내려가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막 물이 이동을 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그래. 오케이? 삼투. 자, 물이 이동하는 현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그러고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이만큼의 물의 무게가 A쪽에 더 많이 짓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예, A도 대기 압이 지금 누르고 있고요. B도 대기 압이 누르고 있는데 같은 압력이죠. 그런데 수면의 높이가 이쪽이 높다. 그 말은 이만큼의 물도 내리 누르고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못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의 물이 지금 무거운데도 못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무게에 대응하는 같은 그 압력이 여기에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반투과성 막에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같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려고 하는 힘, 반투과성 막을 미는 힘,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게 삼투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삼투압은 이 높이 H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삼투압을 정의 내리는 식이 P는 CR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삼투압은 몰 농도 곱빼기 기체 상수 곱빼기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는요 273을 더해줘야 돼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 켈빈 온도. 그다음에 이 기체 상수는 주어집니다. 0.082 똥.082 0.082 주어지고요. 몰 농도라는 건 입자들 입자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몰 몰수가 이제 분자나 이온들 나타내는 그 단위가 되는 건데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그래서 이제 1몰계 그러면 이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0.5몰 그러면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 농도 하면 그냥 입자들 농도, 용질들의 개수, 농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편안하게. 어차피 상수는 일정하니까 기체 상수는 일정하니까 뺄게. 기체 상수 일정하죠. 그다음에 절대 온도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온도 범위 내에서 생물들이 살지 막 온도가 팍팍 변하는 체온이 막 팍팍 변하지 않습니다. 생물들이. 그죠? 식물이든 뭐 사람이든 뭐 크게 온도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거의 절대 온도는 일정한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결국은 이게 남는 거예요. PC가 남는 거야. PC. 즉 삼투압은 몰 농도다.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세포의 농도, 세포의 삼투압 그러면 농도. 다시 세포의 삼투압 그러면 세포 몰 농도. 농도 삼투압 농도. 농도 삼투압 농도 삼투압. 알겠죠? 그래서 요거 비례하는 값이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다시요. 삼투압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몰 농도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몰 농도가 크다. 즉 입자들이 많다. 그러면 더 큰 힘으로 압력이 생겨서 이게 더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 H 높이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요 얘기가 바로 이 3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면은요. 탐구자료 살펴보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탐구자료 살펴보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탐구자료 살펴보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37페이지야. 여러분들 37페이지에 6번부터 여러분들 좀 봐주세요. 37페이지에 6번부터 요걸로 이제 설명할게. 알겠죠? 27강이잖아. 다 설명은 하는데 문제도 풀면서 할 거야. 자, 여기 보세요. 가는 고장에서 원형질 분리가 완전히 일어나 미줄적 완전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더 이상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 거의 갈 수가 없어.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죠. 그죠? 네. 자, 완전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에서 여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이 세포를 꺼내 증류수에 넣었어. 얘를 증류수에 넣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류수에 넣으면은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데 물이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와시다다 하면서 이제 물이 막 들어오겠죠. 네, 물이 들어오니까 점점 채워져가지고 1.0 부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팽창 안 해. 그러면 이제 이때 최대 팽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정상적인 식물 세포 핵부피 액포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부피는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크네. 더 작아야 돼. 부피 조금 더 작습니다. 작고 이런 식으로 세포막이 세포벽에 떨어져 있고요. 핵의 절대 부피는 같습니다. 액포 줄어들었고요. 액포 줄어들었네. 이거 삼투압 조절하는 거 보네. 액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갔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렇게 부푼 상태가 되겠죠. 핵의 절대 부피는 같고 액포는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요때는 그렇죠. 제일 최대로 빵빵해진 상태. 최대 팽유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액포가 가장 커지겠죠. 들어온 물이 액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어. 고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쪽쪽쪽 빠져나가서 이렇게 된 상태를 증류수에 넣었더니 우와 시단다! 그러면서 물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투압은 어떻게 되죠? 삼투압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식물 세포의 부피에 따른 삼투압은 이렇게 돼. 얘 농도가 진하죠, 제일 진하지, 농도가. 물이 많이 적으니까, 제일 적으니까. 그다음 물 들어왔으니까 농도가 제일 낮겠죠. 이 식물 세포의 농도가. 그러니까 삼투압은 곧 농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식물 세포의 부피가 커짐에 따라 농도는 줄어들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1.0 부피 이상이 되면은 물이 들어가지고 빵빵해지니까 물이 이제 세포벽을 미는 힘이 생겨. 그걸 팽압이라고 그러는데요. 팽압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네, 증가해서 가만히 팽압과 삼투압이 같아지네. 그럼 삼투압 이게 이제 삼투압이 증류수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을 끌어들이는 힘이거든요. 맞잖아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끌어들이는 힘이 삼투압인데, 그죠? 그게 이제 수분 흡수력이에요. 수분 흡수력이 이제 여기까지 같았는데, 그죠? 삼투압과 수분 흡수력이 같았는데, 여기 1.0 이상에서는 물이 나오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 힘 때문에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가 생기죠. 삼투압과 팽압, 삼투압은 들어오려고 하는 힘, 물이, 그 다음에 팽압은 나가려고 하는 힘, 그 차이를 우리는 수분 흡수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수분 흡수력. 그래서 삼투압과 팽압 이것과 이것의 차이값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수분 흡수력이죠. 됐습니까? 이 글씨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점 보세요. 최대 평균이 되면요.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요. 들어오려고 하는 힘, 나가려고 미는 힘 이게 같아져. 쌤쌤이 돼. 그래서 수분 흡수력이 제로가 되죠.
수분 흡수력이 제로가 돼. 수분 흡수력이 제로가 돼. 됐어요? 이때 최대 평균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지점을 이제 한계 원형질 분리점이라고 하고 요거에 이하가 되면은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장액에 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억. 가에서 A와 용액 B의 삼투압은 같다. 가에서 A와 용액 B 만약에 이걸 이제 요 상태 완전히 원형질 분리 일어난 거라고 치면은요. 바깥쪽이나 여기나 똑같아. 바깥쪽이나 여기나 농도가 똑같아. 왜? 이 세포 벽은 있으나 마나야. 세포 벽은 전투화성이야. 전투화성이니까 있으나 마나야. 전투화성이니까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여기나 농도가 같은 거지요. 됐죠? 따라서 A와 용액 B의 농도는 즉 삼투압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포벽은 있으나 마나야. 전투화성이니까. 가에서 세포 내의 삼투압은 수분 흡수력보다 크다. 가에서 세포 내의 삼투압? 이와 같은 상황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면 여기 이런 데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흡수력, 이거 팽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흡수력은 곧 삼투압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흡수력은 곧 삼투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지역 내에서는 요 구간 내에서는 삼투압은 흡수력과 같습니다. 팽합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식물세포는 상대적 부피가 1.3일 때 최대 평균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6번을 해드렸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2점 수능 테스트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번부터 푸느냐 하면은요. 2번 36페이지 2번 좀 봐주세요. 36페이지 2번. 물질 X와 Y를 세포에 첨가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호흡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좀 잘 보세요. 여기 뭐예요? 호흡 저해제 처리하기 전에는 이만큼이 세포 내부에 있었어요. 근데 세포 내부에 있는 게 줄어들어. 세포 내부에. 자, 세포를 그리세요. 안쪽이 줄어들고 바깥쪽이 많아져.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농도차가 생기잖아요. 바깥쪽이 많아지고 안쪽은 줄어든다. 그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지금 능동수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자신할 수 있죠? 호흡저해제 처리했더니, 즉 ATP를 제거했더니 다시 농도차가 줄어들어. 즉 바깥쪽에서 줄어든다는 얘기는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확산을 통해서. 그래서 같아졌다는 얘기야. 농도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야. 능동성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호흡저해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아하! X는 능동수송이겠구나. 기억. T1에서 X는 세포 안에서 밖으로. T1에서는 그쵸? 안에서 밖으로 능동수송하고 있고 T2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는 거야. T2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T1에서 작동하는 X의 능동수송 단백질은 T2에서는 점차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T2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확산. 그죠? 호흡저해제를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T3에서 Y의 이동 확산에서 이루어진다. 자, 요거 Y는 세포 안쪽이 이만큼 많았어. 세포 안쪽이 많았어. 바깥쪽은 적었어. 없었어 거의. 근데 안에 있는 게 줄어들고 밖에 있는 게 많아져.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나서 농도가 같아지네. 확산이네. 됐죠? 좋습니다. 따라서 내부가 줄어들고 외부가 많아지니까 안에서 밖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거니까 맞지요. 그 다음은 4번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설명 다 들었으니까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풀 겁니다. 가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요거 있잖아요. 우리들의 교재로 확인해 봤죠. 나트륨 칼륨 펌프 모양 변하죠. 그죠? 나트륨 이온을 받아들여서 모양이 변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모양 변해서 칼륨 이온이 딱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모양 변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모양이 변해서 운반하는 그 수송 단백질을 우리는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운반체 단백질.
그냥 모양 안 변하고 그냥 통로 역할만 해주는 건 통로 단백질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틀린 친구들 많을 텐데요. 구분해 주세요. 이번에 여기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 획득했어. 아, 좋아. 그럼 나머지는 쉽습니다. 니은 가에 의해서 세포막 안팎의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분포가 나나나나 가만히 있어. 칼륨 이온은 어디에 많아? 적혈구 안에 많고 적혈구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아. 칼륨 이온은 적고. 농도차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농도차, 능동, 수송. 이거 생명활동이 멈춤 적혈구에서는 가에 의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이동하는. 아, 그렇죠. ATP가 없으면 이거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하지 않습니다. ATP가 있어야 작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했어요. 7번 들어갑니다. 어떤 동물의 적혈구 땡구라미? 이건 동물세포. 됐죠? 적혈구가 작은 녀석이 있고요. 태생적으로 응애요 하고 태어났는데 적혈구가 작은 녀석들도 있고 중간 크기도 있고 큰 녀석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전부 다 균일하게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 몸에서. 그래서 적혈구 크기가 다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나왔잖아. 혈액 내의 적혈구 크기는 다양하고 미줄 조합. 됐죠? 그럼 여기 등장액. 이 적혈구들을 등장액 같은 농도에 넣어놨어. 그럼 다 같은 등장액 다 똑같은 농도들이야. 우리 생리식염수 같은 거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우리 적혈구라면. 그럼 이 녀석은 중간 크기 이 정도 되겠네. 근데 이 녀석은 좀 큰 놈이니까 좀 더 적혈구 부피가 크니까 요 놈이겠네. 그죠? 그래서 이건 C, 요건 B.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 부피가 A인 적혈구. 이거 어떤 용액에 넣은 거야? 얘네들을 어떤 용액에 넣었어? 부피가 적혈구 부피가 줄어들었대. 그럼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 오케이. 고장액에 담궜을 때요. 고장액에 넣으니까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오니까 쭈글쭈글해져서 부피가 줄어든 거야. 됐죠? 부피가 A인 적혈구는 쭈그러져 있다. 찌그러져 있어. 니은 부피가 B인 적혈구와 C인 적혈구의 삼투합은 그쵸? B나 C나 부피 크기만 다를 뿐이지 당연히 등장액에 있으니까 농도가 다 같은 겁니다. 같아. 다 같아. 그 다음에 디귿. 적혈구의 삼투합은 용액 A에서보다 B에서 크다. 자, 용액 A와 B 여기 요거는 당연히 적혈구의 부피가 커졌네요. 터지지는 않고 터지기 직전까지 커졌어. 이거보다 좀 더 커졌다는 얘기는 물이 좀 들어왔으니까 저농도에다 넣었다는 얘기죠. 저장액에 넣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따라서 적혈구의 삼투합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만 하나만 뽑아서 얘기해 볼까요? 요 녀석이 요만해졌고 요거는 요만해졌어. 그럼 적혈구는 물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요거는 농도가 진할 테고 여기는 저장에 넣어서 물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묽을 테고 아무래도 그쵸? 요쪽에 A에서가 더 크겠죠. A에서가 적혈구의 농도가 더 크겠죠. 알겠죠? 적혈구의 삼투합 즉 농도는 물이 많이 빠져나간 A에서가 더 큰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유형은요. 여러분들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생투 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있죠. 교육청하고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세포 X를 요소 용액에 Y를 설탕 용액에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세포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요소 용액과 설탕 용액의 농도는 같다라고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 X와 Y의 부피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X나 Y, 세포 X나 Y. 자, 먼저 요소, 설탕 이렇게. 자, 여기 세포를 보세요. 요소가 많은 데 넣었어. 그때 여기가 고농도야. 여기가 저농도야. 그럼 세포에서 어떻게 돼? 물이 빠져나가죠? 됐죠? 빠져나가니까 부피가 줄어듭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설탕. 됐습니까? 여기는 설탕. 설탕 고농도. 여기는 저농도.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부피가 줄어들죠. 됐죠? 부피가 줄어들었어. 근데 세포 Y는 그대로야. 그냥 그 부피 그대로야. 그대로 이제 그 상태 그대로 부피 변화 없다는 얘기야. 작아진 상태로. 바트 그러나 세포 X는 어떻게 됐냐면 다시 커지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 요소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세요. 요소는
세포막을 통해 확산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물이 먼저 빠져나가고 됐어요? 물이 먼저 빠져나가서 세포 부피가 줄어들고 요소는 이제 밖에 있던 요소, 고농도인 요소들이 천천히 확산돼 들어오는 거야. 천천히 확산돼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천천히 확산돼 들어와서 요소 농도가 같아져. 예? 세포의 안팎의 요소 농도가 같아져. 근데 문제는 뭐야? 세포 안에 원래 용질들이 있었잖아. 세포 안에도 원래 용질들이 있었잖아. 입자들이 있었잖아. 분자들이 있었잖아. 거기다가 요소가 안팎의 농도가 같아지면 요소까지 더해진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밖에보다 안쪽이 더 농도가 높아지니까 반대로 이제 바깥쪽이 저농도고 안쪽이 고농도가 되는 거야, 세포가. 그래서 물이 다시 들어와. 물이 다시 들어와. 물이 다시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포 부피가 다시 커지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세요? 예? 요소가 확산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안팎의 요소 농도가 같아져야 된다잖아. 자, 여기에 요소가 20개. 물론 원래 농도로 따져야 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같은 부피다 이거 얘하고 같은 부피다 가정했을 때 그럼 여기 10개 됐죠? 이 세포랑 얘랑 같은 부피랑 가정하는 거야. 요 나머지 부분만 하고 그럼 10개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소가 확산이 일어나니까. 그죠? 요소가 확산이 일어나서. 그죠? 근데 원래 여기에 세포에 용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더해지면 10에다가 이 용질까지 더해지니까 여기는 요소만 있고 10이고 여기는 요소에다가 용질까지 더해지니까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에서 고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에서 고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평형 상태가 된 거죠. 기억 A에서 X의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 속도는 요소의 이동 속도보다 느리다. 자, 보세요. 왜 부피가 먼저 줄어들었는가 생각해봐. 고농도의 요소에다 넣었는데 뭐부터 빠져나간 거야? 그지? 만약에 고농도의 요소가 더 빨리 확산됐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저농도가 되니까 오히려 더 부피가 증가해 버려야 되잖아. 처음부터 증가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물부터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물이 이동 속도가 더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물의 이동 속도가 더 빨랐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B에서는 요소가 X 안으로 이동한다. 자, B에서는 요 세포 X가 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소가 확산되기 때문에. 알겠죠? 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C에서는 Y 안팎의 물 이동량이 같다. 그죠? C 구간에서는 부피 변화 없습니다. 이것도 부피 변화 없어요. 그래서 안팎의 물의 이동량이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기출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X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구간별로 X만 다시 얘기해 드리면은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고농도, 저농도니까 요소가 지금 천천히 들어오고 있고 물이 더 빨리 빠져나가고 있어. 그죠? 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가 일어나. 저농도에서 고농도 삼투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 부피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고농도의 확산, 요소는 계속 꾸준히 느리게 이제 확산이 됐죠. 꾸준히 확산이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고농도가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저농도 되고 안쪽이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산돼서 들어오면서 요소가 들어오면서 안쪽이 고농도가 되니까 그쵸. 물도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물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물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세포 내로.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피에서 이제 안팎에 평형이 생겨가지고 안팎에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져서 부피 변화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나오네요. 기억 보시면 주머니 안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나오는데 T1과 T2를 비교할게요. T1과 T2야. 자, 주머니가 부피가 커지는 이유는 뭐죠? 주머니 부피는 커지는 이유는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물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요때보다 요때가 물이 더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삼투압은 요때 물이 더 많으니까 묽어지죠. 삼투압이 낮아진 거지. 그럼 여기가 삼투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야. 맞습니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주머니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T2에서보다 T3에서 많다? T2는 뭐 안팎에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은데요. T3는요. 부피가 줄어들고 있어.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때는 나가고 있는 놈이 더 많다는 얘기죠. 나가고 있는 녀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T2에서보다 T3에서 많다. T3일 때 비커 속 설탕 용액의 농도는 자 T3는 아직도 부피가 줄어들고 있어요. 부피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 줄어든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커 속 설탕 용액의 농도는 고농도고 설탕 주머니 속은 저농도죠. 그래서 높다. 바깥쪽이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 야, 진짜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할 말은 해야겠다. 역시 스피드는 힘들다, 그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내가. 자, 조금 남았어, 조금만 더. 자, 그림 가는 세포막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소연의 이동 방법 A와 B를. 자, A와 B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건 저농도고 이건 고농도니까 능동, 수송. 이건 고농도의 저농도니까 확산, 촉진 확산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때문에 내가 3번은 좀 풀어주는 건데. 단, 니은에서 ATP 농도가 0일 때 X의 이동 속도는 최대다라는 거 밑줄 쫙. 단, 니은에서 ATP 농도가 0일 때 X의 이동 속도는 최대다. 이거 밑줄 쫙. 무슨 얘기냐면 ATP가 없는데도 최대다. 그러면 있을 때도 최대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ATP의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능동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확산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요걸 하나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4번 같은 경우는 예, 좋습니다. 요거 삼투 현상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삼투 현상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왜 부피가 증가하는가? 질량이 왜 증가하는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죠? 왜 감소하는가? 물이 빠져나가서.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디귿 보기 때문에 제가 4번을 여러분들 문제에 든 거야. 아무리 바빠도 T1에서 물 주머니를 통한 물 분자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T1 있죠? T1. 얘네들 부피 변화가 없다. 질량 변화가 없다. 이 말은 물질의 이동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삼투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물 분자는 이동하는데요. 이동하는 물 분자의 양이 같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항상 몇 번을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틀리지 마세요.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나와. 자, 라스트. 자, 오늘 라스트 문제인데요. 이거 별표 쳐주세요. 5번에 별표 땡이야. 좋습니다. 제가 뭐 각 단원별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상 이렇게 별표를 쳐놓는데 그것은 꼭 다시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야. 아, 왠지 느낌 와. A쪽 물질의 양이 3mg 그대로야. A쪽 변화가 없네? 아, 그러면 한 가지만 이당류니까 얘가 이당류구나. 얘가 이당류야. 그러면 얘는 단당류야. 단당류는 확산된다고 지금. 선택적 투과성 막 단당류만 통과하니까 얘네들은 확산될 수 있어. 확산될 수 있으니까 이거보단 좀 줄어들겠네. 그죠? 여기서 여기로 확산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요거보단 증가하겠네. 이렇게 확산되겠네. 됐어요? 자, 결과를 그려드리겠습니다. A쪽은 올라가고요. B쪽은 내려가겠죠. 됐어요? B쪽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래프 그려드릴게요. 3mg 이건 기억이에요. 2mg이군요. 여기. 됐죠? 기억은 여긴 2mg, 여긴 3mg이에요. 됐습니까? 자, A와 B 결과를 제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기 2하고 1 더해서 뭐 3이니까 1.5? 천만에 1.5보다 좀 커요. 자, 니은, 디귿 둘 다 1.5보다 좀 더 큽니다. 1.5보다 좀 크고 여기 니은, 디귿은 1.5보다 조금 작아요. 1.5가 왜 이렇게 커? 1.5보다 좀 크고 1.5보다 좀 작아. 자, 확산됐다고 해서 1.5, 1.5.
얘도 확산됐다고 해서 1.5, 1.5 되는 게 아니죠. 확산의 결과는 농도 평형이 일어나야 돼. 농도 평형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쪽 농도와 이쪽 농도가 같아져야 돼. 근데 이쪽이 부피가 많으니까, 용액의 부피가 크니까 이쪽에 니은이나 디귿의 용질이 좀 더 많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얘네들 니은과 디귿보다는 조금 더 많아진다. 이런 예민한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과 디귿은 단당류이므로 x는 2y.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A쪽 물질의 양, 니은 디귿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1.5보다 조금 크고 됐어요. 이제 확산을 됐는데 농도가 비슷해져야 돼. 농도가 니은 디귿은 농도 평형이 일어난 겁니다. 니은 기억의 농도차, 그죠? 기억 때문에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예요. 기억 때문에 여기가 3mg, 2mg 그대로니까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A와 B 사이에서 니은과 디귿의 확산 방향은 동일하다. A와 B 사이에서 니은은 이쪽으로, 디귿은 이쪽으로 확산이 일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죠? 니은은 2보다 줄어들었고요. 됐죠? 디귿은 1보다 커지게 된 거죠. 반면에 이쪽은 2보다 줄어들고 디귿은 2보다 줄어들고 니은은 1보다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여기를 뭐 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1.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다른 자료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5번 잘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단원을 스피디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